미국 한인회가 각계 각층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지역 한인 단체 위원들의 참석하에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오늘 저지시티에서는 윤여태 전 시의원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승인된 미국의 부스샷이 본격화됐습니다. 뉴저지 일부 카운티에서도 면역 취약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내 식당과 헬스장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뉴욕시에서 단 90분 만에 16명이 총살을 입었습니다. 매 주말 발생하는 총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맨하튼 링컨 센터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K-팝 무대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팬데믹 락다운 이후 크루즈 여행이 다시 재개됐지만 승객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 사임으로 부임한 캐티 호코 부지사가 새 주 정부에서의 비윤리 행동에는 무관여 원칙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각계 각층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장원삼 주 뉴욕 총영사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자리한 인사들의 경축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애국지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리의 영원한 한미동맹 USA 만세! 만세! 경축식에는 한인 단체장들을 비롯해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 피터 구 뉴욕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유혜경 유관순 열사 조카 손녀, 살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 용사회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국 사회에 기여가 큰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전함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I love the Korean community being here in New York. You are hardworking. You are family-oriented. You form businesses that employ people. You engage in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help so many people. You grow New York.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독립을 향한 의지와 애국심을 이어받아 현재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다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around us in all facets of life, in all areas, whether it be the economy, whether they're professionals, whether they're community leaders, and now increasingly in politics as well, Korean Americans are taking the leadership role. So my call to action today is for all those with Korean heritage to come together, to join in common spirit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1세 분들이 헌신을 하시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2세들도 이제 많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3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더욱더 성공한 한인사회를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한편 뉴욕 한인회는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온 윤영재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안중근 의사 숙모회 뉴욕지회 상임고문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해온 김승도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상임고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어른들이 거기 지금 수백 명이 묻혀 있어요. 유성범전에서 조금 올라가면 됩니다. 국립묘지. 거기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은 어른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특별 후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회도 지역 한인 단체 위원들의 참석하에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저지시티 시청에서는 광복절 행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윤여태 전 시의원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린 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며 국민의례가 있었고 이어서 이몽순 뉴욕 부총영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습니다. 애국지사 144분의 유해가 고향 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 팍 시장이 경축사를 전달했고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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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 정체성 아카데미의 박병찬 회장과 뉴저지 한인회의 최예나 차세대 이사가 광복절에 대한 소견을 전달해 1.5세와 2세를 아우르는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전과 KA 색소폰 밴드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겼고요. 또 우리 한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꺼번에 우리가 오늘 다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편 오늘 저지시티 시청 야외 발코니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윤여태 전 시의원의 추모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시의원의 보좌관 버논 리차드슨이 사회를 맡았고 한국전통무용학원 춤누리의 난타 공연으로 식이 시작됐습니다. 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은 윤여태 전 시의원의 지역사회 헌신을 기리며 추모사를 전달했습니다. It is a privilege today to celebrate the independence and with a flag ceremony for the Republic of Korea. But I also want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oday and the significance as we think about what we've lost as a community over the last year, particularly our beloved councilman Michael Yoon, who was a champion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a champion for Jersey City. 조이스 워터만 시의원장과 동료 시의원들은 윤 전 시의원의 정치적 업적과 그 이면의 따뜻한 인간적 면모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he was so good to me, offering me coffee, food, everything. Miss Young, you were the best. And I speak to her quite often, and I tell you, I miss Michael a lot. 오늘 식을 주최한 예술행사 기획재단 예사모와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단체장들은 윤여태 전 시의원의 부인 제니퍼 윤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 또 많은 걸 갖다가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한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은 이렇게 주위에 좋은 친구분들, 제가 항상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가서 상의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친구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식을 마무리하며 뉴욕 클래식 유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리랑을 배경으로 성조기와 태극기가 하늘 높이 개양됐습니다.
벨칸토 오페라의 주성배 단장이 부른 미국 국가와 애국가는 저지시티 도심에 웅장히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윤여태 전 시의원은 한인 1세대 이민자로서 저지시티의 첫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사회 발전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8.15를 기념해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8.15를 맞이해서 우리의 독립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투항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여태 의원님께서 우리의 그런 정신을 몸소 담고 미국에서 1세로서 특히 정계에서 성공하시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지시티 시의회는 그의 업적을 기리며 저지시티 중심가에 1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체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연방정부가 세 번째 백신 추가 접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과 요양병원 환자 및 의료계 종사자들부터 시작해 일반인들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첫 부스터샷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뉴저지주가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에섹스 카운티 백신 접종 센터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보건당국도 토요일 연방정부가 추가 접종을 허용함에 따라 면역 체계가 심하게 약화된 사람들에게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주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지난 주말부터 면역 체계 취약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과 앤소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팍스뉴스와 CBS 방송에 각각 출연해 순차적인 추가 백신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데이터에 따라 요양원과 노인들에 대한 추가 접종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장기 기증을 받은 환자, 암 환자, HIV 환자 또는 면역 억제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해당됩니다.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전에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각자의 주치의와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하며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최소 28일 지나서 3차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오늘부터 뉴욕시의 식당과 영어관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뉴욕시에 있는 식당과 바, 헬스장, 공연장, 영어관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하는 고객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직원 역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단, 소매점, 식료품점 및 약국 등의 손님은 백신 접종 의무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급한 종이 확인서나 뉴욕주 엑셀시오르 패스 앱, 뉴욕시 코비드 세이프 앱 등을 이용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실내 시설 이용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뉴욕시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의 시행 결과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없어 기업은 물론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식당 업주들은 손님들이 가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손님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른 주나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들이 식당에 입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뉴욕을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접종받은 종이 증명서와 스마트폰 앱 증명을 갖고 있다면서도 뉴욕에서 한글로 된 증명서를 인정해 줄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뉴욕 총영사관 측은 시 보건국에 문의한 결과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 발행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글 증명서 인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백신 접종 증명 시행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단 90분 동안 16명이 총살을 입었습니다. 최근 뉴욕시 총기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는 28건의 총격 사건으로 4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경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스 내 한 아파트 밖에서 벌어진 파티에서 8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100명에서 150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파티에서 2명의 남성이 여러 발의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성 3명과 여성 5명이 총에 맞았는데 한 남성은 머리에 총을 맞고 한 여성은 총알에 얼굴을 긁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어깨에 총을 맞았고 한 여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인근 병원에 도착한 부상자 중 최소 3명은 이 파티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2발의 총알이 인근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용의자 2명은 도주했고 1개의 총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시각 브루클린 사이프리스힐즈에서는 차를 타고 가던 한 16세 소년이 머리에 총을 맞았고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의 청소년 역시 총에 맞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소년 옆으로 다른 차가 접근해 안에 있던 남성이 총을 쐈습니다.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돼 중태에 빠졌고 2명의 청소년이 다리와 팔에 총을 맞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퀸즈 스프링필드 가든에서는 3명의 남성이 총에 맞았고 오존파크에서는 20세 피해자가 얼굴에 총을 맞았습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현재 25년 만에 가장 많은 총기 사건 체포가 보고되고 있다며 뉴욕 경찰과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 경찰 인력을 이동 배치할 것이라며 점진적 노력을 통해 악화된 흐름을 바꿔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맨하튼 리컨 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뉴욕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K-팝 디스코 피버 댄스 무대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복절이었던 어제 저녁 링컨 센터 댐로시 파크 야외 공연장에서는 K-팝 음악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링컨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K-팝 디스코 피버 공연에서는 한인 DJ 겸 프로듀서인 감마바이브와 뉴욕의 K-팝 전문 댄스팀 아이러브 댄스가 유명 K-팝 음악 DJ인과 그룹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링컨 센터가 팬데믹 회복을 기념하여 기획한 리스타트 스테이지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연으로 선정돼 높아진 K-팝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I'm a dancer, so I love looking at K-pop dance stages, and I'm excited to see the music that they play, and I'm excited to see all the stages. Yeah. I agree. I mean, I also love dancing. I learned so many choreographies from so many of the K-pop dancers, so I'm excited. Maybe I'll dance along. So. 특히 이번 무대는 전체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대형 야외 공연장에서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돼 10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여 K-팝 음악에 따라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How can we bring joy and celebration and music back to our community? And they had the idea of doing this K-pop disco fever. And we said, absolutely yes. K-pop is international. It is across the world. It touches everyone's lives. I loved looking into the audience tonight and seeing so many different people. Even on stage, you saw people of all different backgrounds. That's the power of K-pop. That's the power of music. And so we were so thrilled to be able to partner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 tonight.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기관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K-팝이 또 선택이 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부심도 커지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BTS, 블랙핑크 등 유명 아이돌 음악과 전자 비브라폰을 활용한 디제잉을 선보인 프로듀서 감마바이브는 많은 관객들이 참석한 이번 공연으로 뉴욕에서 K-팝의 높아진 입지를 실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광복절이어서 더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고 전부 K-팝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했는데 이제 K-팝 좋아해 주시고 같이 춤추시고 노래도 다 따라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고 또 계속 이런 K-팝 공연이 뉴욕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해에도 K-팝 및 대중음악곡들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편곡한 K-팩터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점점 커가는 한류와 K-팝 시장에 뉴욕 예술계의 주목이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중단됐던 크루즈 여행이 최근 재개됐으나 승객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4,400명을 태운 크루즈 선사 카니발 크루즈 라인 소속 카니발 비스타호에서 27명의 승무원과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승무원 26명, 승객 1명 등입니다. 이 배는 텍사스주 갤버스턴을 떠나 지난주 중앙아메리카 벨리즈 기항을 앞두고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벨리즈 관광국은 확진자 27명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약한 증상 또는 무증상 상태로 선내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국에 따르면 승무원의 99.98%, 승객의 95.6%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역 언론인 올랜도 센티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 대부분은 식당, 카지노, 객실 청소, 식음료부 등 승객들과 접촉이 많은 쪽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여름 미국에서 크루즈 운항이 재개된 이후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이거나 운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7척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선박 중 14척은 승객을 태운 채 운항했으며 10척은 승무원만 태운 채 나머지 3척은 시험 운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크루즈 선사는 선내 확진자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올랜도 센티넬은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선샤인 카니발 코퍼레이션, 프린세스 크루즈, 홀랜드 아메리카는 자사 크루즈 내 확진자 수 발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해양법 전문 변호사 짐 워커는 이와 관련 선내 감염이 몇 명인지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CDC가 나서서 크루즈 확진자 현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의 직위를 승계할 캐티 호크 부지사가 새 주 정부에서는 비윤리 행동에 대해 무관여 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캐시 호컬 부지사는 새 주정부에서는 통합의 원칙을 중시할 것이라며 27년의 정치 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 내부의 활동 기준을 명확히 지켜 비윤리적 행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버팔로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젊은 시절을 언급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컬 부지사는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여성들의 생각이 존중되는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며 쿠오모 주지사가 오래도록 주도해온 정치적 구조를 뒤바꾸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 등 주변 사건들로 주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주지사 임무를 승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다음 주 25일 뉴욕의 첫 여성 주지사로서 자리에 오를 호컬 부지사는 지난 7년간 쿠오모 주지사 밑에서 일해왔지만 그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녀는 문제 사건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여성에게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 혐의를 입은 쿠오모 주지사의 행동을 역겨운 위법 행위로 비난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임 후에도 자신의 목소리와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부지사는 쿠오모가 물러난 이후에는 그와의 교류가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경제회복, 학교 개방 등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남부를 중심으로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린이 입원 환자도 속출하며 14일 현재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는 어린이 수가 1,902명을 기록했습니다. 12세 미만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이 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개학을 앞둔 가운데 델타 변이의 확산과 어린이 환자의 증가는 학생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더욱 촉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아칸소,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에서는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습니다. 여러 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을 놓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됐지만 일부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소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미 교육협회는 마스크 착용을 지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놀라운 속도전 이후 정부 고위 관리와 군 수뇌부는 앞으로 미국에 대한 세계 테러 단체들의 공격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군 소식통이 AP통신에 전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상원 브리핑에서 앞으로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나서는 테러 단체들의 페이스에 대한 과거의 대응 전략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관리들은 상원 의원들에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현재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간표를 작성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면서 여론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4개월 전 9.11 테러 20주년에 맞춰 아프간전에서 손을 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지원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사태 극복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아프간 접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뼈아픈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외교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표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빠르게 불어나며 대형 참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재난당국인 시민보호국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300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5,700여 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많아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는 아이티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에 집중됐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택 13,694채가 붕괴되고 13,785채가 파손됐으며 병원, 학교, 교회 등에도 피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구색해 구조하고 있지만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막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병원들은 몰려드는 부상자들로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저기압까지 아이티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추가 붕괴와 구조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빈곤국 아이티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최대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이번 대지진은 지난달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피살로 아이티의 정치 사회 혼란이 극심해진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극도로 악화한 치안과 코로나19 위기까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아시안 남성 주당 평균 소득은 1,473달러로 인종과 성별을 불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백인 남성은 1,012달러, 흑인 남성 877달러, 히스패닉 남성 825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안 여성은 주당 소득이 평균 1,037달러로 타인종보다 가장 높았는데 이는 최저 소득인 히스패닉 여성에 비해 약 31%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안 다음으로는 백인 여성이 1,115달러, 흑인 여성 74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전체 주당 소득은 평균 1,281달러로 인종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백인은 1,012달러, 흑인 799달러, 히스패닉 779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주당 소득은 990달러로 전년에 비해 1.2%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편 아시안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아시안 실업률은 5.3%로 백인 4.8% 다음으로 낮았고 전국 평균인 5.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